안녕하세요, 진자갈입니다. 인트로가 좀 바뀌었습니다. 모 카페에서 어느 분이 한번 만들어 주셔서 썼습니다. 이사장님이 바뀌었죠.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사장님 소식입니다. 직무대행에서 이제는 직무대행이 아닌 직선제 국철이 이사장님께서 당선을 되셨습니다. 표차를 잠깐 보고 가면 조합에 이은수 이사님께서 좀 보내주신 득표 현황인데 기호 1번 국철이 후보님께서 1672표, 기호 2번 차순선 후보님께서 1337표, 그래서 335표 차이로 국철이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원래 어제 그제쯤 해서 이 각 지부별로 득표 현황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당선되시면서 바로 4개 단체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합의를 잠깐 좀 보면, 합의문 원안을 좀 보면, 합의문이죠.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쭉 좀 읽어드리면 좀 계속 진행왔던 부분들. 합의문,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라고 하면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국민의 편익 및 향상 및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로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 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하도록 한다. 카풀은 현행법상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이제 근절하고 서비스 쭉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합의문을 좀 잠깐 좀 들이다 보면 저는 일단 합의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조금 이따가 조목조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 합의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누차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보시면 전국택시운송조합 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이 부분들은 이제 운송조합이라 하면 이제 법인택시조합장이라는 얘기죠. 법인택시의 전국조합장. 그다음에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 박건수. 그다음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그다음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이 네 분은 택시를 대표하시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명목상으로 보면 전국 택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모임 대표,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회 연합회 대표, 전국 택시 이거는 결국 한국노총 노동조합입니다. 한국노총 택시 노동조합 연맹 대표, 그다음에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대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 택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관은 안 들어왔고 이제 실장이 아마 장관을 대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한 부분들, 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대전제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들어오지만 이거는 전국적 합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는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여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택시 카풀 TF 팀장, 위원장 전현희.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정주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카풀의 대표 주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의 대표적인 주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개의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카풀 연합회가 형성이 되고 그 연합회 밑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플러스라든가 뭐 차차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떤 형식의 형식을 취해서 대표로 들어와 있는지가 솔직한 얘기로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택시 조합만 들어와 놓고 여기서 사인을 해놨다. 그런데 나중에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나 또는 전국택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합의를 했어요. 다음에 네이버가 또 카풀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럼 그 네이버 대표 사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성 자체는 없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로 사인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플러스나 차차나 다른 카풀 업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서명한 적 없어. 이러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문에서 합의 안 했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신분으로 합의를 한 거지, 카풀을 대표하는, 실질적으로 카풀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상징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서 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하나 좀 걸립니다. 이 부분이 좀 하나 걸려요. 또 사회적 합의문을 조금 놓고 보면 이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택시 서비스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 국토부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 여당 쪽에서 공유경제 되게들 좋아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잉여 제품이든 잉여 시간이든 잉여 시스템이든 남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공유입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데 나눠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이 공유경제입니다. 자, 이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저 공유경제를 왜 자꾸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는 지금 이미 잉여 남아있는 상태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면 택시 공유라는 부분들은 택시 숫자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워낙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못해서 공유를 하겠다에 대한 개념이 서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실적인 지금 실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택시는 줄인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었습니다. 감차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를 했고 일부 감차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택시는 공급 과잉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카풀을 왜 공유하는 것이, 자가용을 또 거기다 얻는 것이 어떻게 공유경제며 다차 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점이 붙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유튜브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4차 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 이 사인하신 분들은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죠. 공유는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자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내 앞에 있는 공유는 상대방이 부족한 거 있을 때 나눠줬을 때 그게 진실되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음식이 남고 상대방도 음식이 남으면 내가 남는 음식을 상대방한테 나눠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택시에 대한 지금 현재 택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감차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감차한다는데 거기다가 또 카풀을 얹겠다?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에요. 택시 문화 자체는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 카풀을 시행하고 카풀을 운행하는 나라, 기본적으로 택시 산업 자체가 하위권이거나 후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버나 아니면 그럼 미국에서 우버가 시작됐는데 우버도 미국도 택시가 후진국이야? 미국도 택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후진국입니다. 그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일일이 예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택시만큼 안전하고 빠르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치안성에 대한 부분, 요금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탑입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그래요. 시스템적으로도 택시 미터기에 대한 부분 또는 GPS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택시들은요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감시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 않고 저장만 해놨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그 택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요금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인할증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할증도 없습니다. 미국은 달라요, 요금 체계가. 그러면 우리나라 요금 체계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후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요금이 근본적으로 받쳐주고 그 요금과 같은 동일 수준의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택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교를 못해요. 왜? 금액이 그만큼 낮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요금으로 놓고 보면 어디로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동남아로 가야 됩니다. 동남아로 가보시자고요. 동남아는 왜 그랩이나 아니면 우버나 아니면 저런 카풀 시스템이 발달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택시에 대한 치안이 문제가 생깁니다. 필리핀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나라에서 택시를 함부로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교통수단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음식을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식품이든 교통이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안전이 답보되지 않는 택시를 왜 자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일본 정도는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금 체계에 놓고 보면 말이 안 되죠. 일본은 카풀을, 우버를 근본적으로 맡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자국민들이 그렇게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어차피 자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요금을 굳이 낮춰줄 카풀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국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 자꾸 택시를 지금도 저 합의문이 나가고 또 이따가 나가겠습니다만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한민국에 외국에 많이 나가신 분들은 알아요. 대한민국 택시가 얼마만큼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이만한 요금을 받는 나라가 있으면 대놓으시라고 그러세요. 한 군데도 될 수 없습니다. 요금이 싼 나라는 치안이 문제가 생겨요. 치안이 문제가 생긴 교통수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나와요. 왜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와 있느냐가 나옵니다. 2번 교통 편의 향상 및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 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하도록 한다.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카카오가 금년 상반기 중에 블랙 말고 또 다른 택시를 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카롱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택시를 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택시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국 택시 운송조합의 이 4개 단체에 포돼 있는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어느 쪽이든 이쪽으로 안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사업자는 누구?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과 국토부에서 무슨 자격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몰빵을 쳐줬는지 이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왜 정부와 여당이 모빌리티 사업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요금 체계를 출시하도록 한다는 것에 사인을 해줍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카카오를 위한 합의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대표성도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한 업체를 이렇게 몰빵을 치는 합의문을 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카카오 카풀은 7시부터 9시, 6시부터 8시까지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른 업체 플러스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막을 것 생각이십니까? 무엇으로 막으실 생각이세요? 사계단체 여러분, 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팀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님, 또는 국토부 국토교통부 물류과장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인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막으실 생각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선심 쓰는 척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넣었어요.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여기도 말이 좀 말장난 해놨습니다. 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지금 현재 법인 택시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해놨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적용해서 9,000원 되죠? 9,000원 적용해서 4시간은 9, 4, 36, 36,000원 곱하기 26일. 그러면 이제 월급이 얼마 나오겠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택시는 52시간에서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업종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3시간, 4시간 써놓고 거기에 맞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맞는 최저임금을 주고 그 월급제를 시행한다지 않습니까? 그쵸? 눈 가리고 아웅 해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8시간 또는 12시간, 법인 택시 근무하시는 분들, 저도 12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법인 택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12시간 근무입니다.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빼서 11시간 근무해서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에 4시간에서 6시간만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만 가지고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없어요.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그죠? 그러면 저 근로시간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인된 그 조항을 근거로 월급을 지불하겠다. 120만 원. 지금과 아무 차이가 없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신 분들은, 사인하신 분들은 다른 분이 있습니다. 또,
뭐 이행하기 위해 뭐 승차급을 근절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에 최선을 다한다. 택시 업계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 뭐 이 정도 보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뭐 하나 있던데 우리 그 개인 택시 가만 여기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추진하다 안 되면 하다 만다. 추진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했는데 감차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제시를 하면 좋겠죠. 1억을 또 조합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1억 이상 넘어가는 데는 안 받겠죠. 또 1억 안 되는 데는 또 1억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받겠죠. 그죠? 적극 추진은 하는데 개인 택시 조합에서 안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어요, 답이. 또 뭐 당정과 협의해서 즉각 구성한 한표 택시기관은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고 뭐 여러 가지 쭉 상위의 계류 중이거나 예정적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이 얘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화면을 좀 가렸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발의이 예정된 법인. 그러면 2시간 법인 이거는 누가 하냐면 문진국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 2시간 안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날 아침에. 합의문 발표하는 3월 7일 날 아침에 문국진 의원 사무실에 갔다 왔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거리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합의안이 나왔으면 보세요. 뉴스 하나 보고 갈까요?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며칠 날짜냐면 3월 8일자인가 3월 7일자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잠깐 날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3월 7일자 날짜가 3월 8일자 6시 5분에 나왔어요. 오후 6시 5분에 카풀 반대 법안 찬성한 국회 현황 그래갖고 300명 중 159명이 이미 찬성을 했습니다. 과반수가 이미 찬성을 했어요. 전체 국회의원 찬성 비율. 국토비 소속 의원 찬성 비율은 21명입니다. 이미 이 동의서는 받아놨어요. 카풀 금지 동의 현황 입수. 그래서 이미 받아놨단 말입니다. 내년 총선표 의식에서 택시 손 들어줬다고 이미 나와 있죠. 이러면 자, 올 초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감지성에서 이미 서명이 확인됐어요. 이미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러면 이 안으로 밀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 안으로 이미 확정은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확정은 다 지어놨어요. 이미 이제 저기서만 사인만 하면 도장은 꽝꽝꽝 찍고 넘어가요. 찍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합의안이 딱 발표가 되니까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이 이사장님께서 발끈하고 나서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거는 그 집회 장면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찍어온 거기 때문에 뭐 저작권 없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쭉 낭독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인사말입니다. 맡겨주신 임무를 끝까지 다하겠다 각오하고 명심하며 인사드립니다. 국철님 인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고 조합의 이은주 이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최우기 연사 불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임정남 멸살 제2 광화문 등진 사고 우리 조합 소속 김동식 대의원까지 분신하는 등 유례없는 국수물건 수행들과 지나긴 단식 천여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내 또 김영은 장관은 총 21만 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낸 카풀 반대 국민청원에 어떠한 변론도 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한번 택시업계의 용돈을 샀다. 또한 독특한 주의 속에 갑불 금지만을 외치던 김종남, 소원자 두 여성조합원의 13일에 걸친 단식 농성까지 이어져 결국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그동안 조합이 해왔던 갑불 반대에 대한 수많은 합동일권 투쟁과 조합 행위들에 대한 보상과 묘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갑불의 허용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조합의 목적은 제81조 1항 갑불 단서 조항의 삭제 단 한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과 진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합의에는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국철이님 이사장님도 마찬가지 연설을 하셨고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자,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가져왔고 이미 찬성을 해놨고 이제 이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원천적으로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159명 이제 국회만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합의안은 문국진 의원, 문진국 의원 합의안이에요.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그런데 아까 지금 동영상 보고 오셨다시피 조합에서는 전면 반대란 말입니다. 81조 1항 삭제하지 않느냐. 그 안도 올라와 있어요. 그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동의서는. 동의서는 그냥 원천 저걸로 한다고 한 거죠. 저 안대로 동의서는 처리한다는 거 동의서는 처리하는 걸로 받아놨군요. 동의서는 처리한다는 걸로 받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합의안을 보면 문진국 의원 안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임시국회에서는 문진국 의원으로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안 되면 다행이죠. 그러면 서울조합은 지금 현재 국회도 정부도 또 4개 단체도 비토하고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국철이 이사장님께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한번 끝까지 가겠다고 밀겠다고 움직이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못 여쭤봤어요. 또 일부 카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연합회를 탈퇴하자 또는 연합회 회비를 미루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연합회를 탈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견을 좀 청취를 해보니까 연합회를 탈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자동차 보험이 안 됩니다. 공제조합까지 같이 탈퇴가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 조합원이 거의 사제보험 들으신 분들이 10%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4만 명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보험이 스톱되는 사태가 나옵니다. 자차 자선은 되겠죠. 상조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인대물은 안 됩니다. 대인대물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연합회 탈퇴가 되면. 연합회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또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연합회 회비를 받아다가 우리 지금 현재 조합비 내는 것 중에 연합회비가 890원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연합회 회비를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당초 연합회비를 징수 안 하고 가지고 아예 징수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징수는 하되 개인택시조합에서 홀딩해서 잡고 있으면서 안 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조합에서 걷어다 놓고 연합회비 쪽으로 안 내게 되면, 그래서 서로 간에 극단적인 충돌로 가게 되면 연합회 쪽에서는 배임 행위를 걸 겁니다. 아마 회비를 걷어다 중간에서 스테이 시켜놨으니까, 홀딩 시켜놓은 거니까 배임 행위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 발생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비를 애당초 안 걷어줘서 스톱을 시켜버리면 연합회에서는 회비가 안 들어온 회원들한테 아마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회비를 안 내시면 스톱 시키겠다. 보험을. 이거에 대한 방안이, 대체 방안 이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이 얘기를 하신 건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제가 모르는 대비책이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대비책이 없이 저렇게 질러놓은 거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직선제로 당선되신 국철이 이사장님한테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힘을 몰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선되신 분한테 지금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보내드릴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저 대책 없이 저렇게 하셨다 그러시면 브레이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 브레이크 안 가지고 계시면은요, 4개 단체도 왕따시키고요, 국회도 왕따시키고요, 정부도 왕따시켜서 우리만의 단독 투쟁으로 그럼 차량 시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지원만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면허 취소 카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엔 그래요. 정말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요. 참모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한 노력과 심도한 생각 끝에 행동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빨리 질르셨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또 크게 질러 놓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습을 잘 하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국철 이사장님을. 어떻게 수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저하고는 전혀 일절의 의논이나 어떤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저렇다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아닌데,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숨어있는 문제인데, 우리 선거, 지금 18대 선거 공고를 보면 임기 18대 임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기 국철이 이사장님이. 그러면 제가 인터뷰에도 또 공고문을 해도 봤듯이 12월 31일까지예요. 18대 임기는. 그러면 지금 오늘이 3월 8일인가요? 3월 10일이면 물리적으로 보면 한 9개월 정도? 9개월하고도 한 10개월 안쪽으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국철이 이사장님은 17대 보궐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8대 보궐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리 선거규정 정관회를 보면 2번 하고 난 뒤부터는 연임이 안 됩니다. 4년 쉬었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12월 달에 선거가 있다면 국철이 이사장님이 못 나와요. 정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합적인 것들을 끼워 맞춰 보면 또 떠도는 이야기들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왔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정말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문제 나와요.
방송이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맨날 반대만 하는 또는 찬성만 하면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그 고민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글쎄요.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그러면 지금부터 4년이냐?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부터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공고 나온 상으로 보면 18대 임기 말까지 18대 임기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2019년이죠. 19년 12월 31일까지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등지고 국회도 등지고 여당도 등지고 4개 단체도 등지고 그리고 집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또는 대안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단톡방에 흘러다닌 대로 연합회 탈퇴? 아마 못하실 거예요. 연합회 탈퇴하면 5만 명 조합원 보험 다 스톱되는 사태 나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연합회에서 뭐라고 됐든 간에 연합회에서 보험 안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연합회 안 들어와 있으면 보험이 안 됩니다. 연합회비 납부 거부 운동 그럼 본인이 잡고 있든 아니면 안 걷든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셔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다만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안이 안 나오면 그 대안을 글쎄요. 상징적으로 히든을 숨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불안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안이 예를 들어 차량 시위를 통해서 카풀을 막겠다 라는 건지 제가 또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내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철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카풀을 막는 방법을 본인이 얘기하셔서 제가 동영상 지금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올려드릴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실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희한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정식으로 드렸는데 이 집회 때문에 조금 복잡하니까 집회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회의 끝이 어딘지를 좀 보고 알고 싶어요.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픈하면 연합회 쪽이나 다른 쪽에서 이미 그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가지고 없으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로 좀 궁금은 합니다. 만약에 방법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빨리 대책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미 질러는 놓으셨습니다. 제가 국철이 이사장님한테 첫 방송으로 당선되고 조금 쓴소리 아픈 소리 힘든 소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국철이 이사장님 그 비판하는 대상에서요 하던 입장에서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비판받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그렇게 없어도 우리가 언론 쪽에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대안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 가면 대안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대안 없이 움직이시면 힘들어집니다. 5만 명이 힘들어져요. 지금 아까 표 차이가 300 몇 표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조합원이고요. 그 중에 투표 안 하신 3만 명도 조합원입니다.
내가 후보 시절에는 나만 바라보는 그 10,000명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 10,000명에서 영역을 넓히셔서 50,000명을 같이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10,000명과 생각과 40,000명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저런 합의문을 보셨을 테고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부당함을 좀 지적을 해주셨을 줄 알았는데 그 지적함이 없이 그냥 81조랑 삭제 아니면 나는 답이 없어라고 자빠져 버리셨어요. 이사장님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십니다. 비판받는 입장이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 책임을 지려면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대안을 가지고 혹시라도 없을까봐 제 짧은 생각에는 없을까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 참 방송을 늦게끔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석할 시간 또 해석할 시간 또 조금 들여다볼 시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대안과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집회를 열으신 걸로 믿겠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이사장님 힘 실어 드릴 거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